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 프린트. 연립방정식의 저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을 mn이라 부르고 밑에를 m 플러스 인 l-1이 방정식해요. b-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매번 전반적인 문제 봤을 때 물론 얘랑 해가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지만 뭔가 m에 관계된 식 그리고 n에 관계된 식 같은 문자라는 거는 일단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위에 있는 방정식은 해도 잘 모르는데 밑에 있는 식도 이상하잖아요. 보통 저렇게 문제도 미지수가 있고 이렇게 해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보통 이 해를 여기다 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부분 다 뭐 하냐면 나와 있는 해를 멀쩡한 식에다가 일단 대입을 해요. 그 밑에 것도 밑에 있는 해를 멀쩡한 식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위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m, y 자리에 n을 대입하게 되면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밑에다가 m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3 곱하기 x 자리에 m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여기 해는 y가 n이 아니고 n-1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는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뭐 정리할 게 없으니까 아래는 이게 분배가 가능하죠. 3m 플러스 1, 3 미안합니다. 선생님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미안해요.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는데 좀 어깨가 너무 아파서 3m 플러스 2n 상수항 1이고 넘어가면 0 이렇게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3m은 지워지고 3n이 남고 9 빼기 0 따라서 n의 값은 3 n3을 구하기 m값 구하기 필요한 식이 아무래도 여기인 것 같죠?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3m 3, 5, 15 이렇게 넘어가면 3m의 값은 마이너스 6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 됐네요.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운 게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a, b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바꿨으면 위에 있는 방정식은 해가 이렇게 바꿨을게요. x가 m 마이너스 2고 y가 n 3이에요. a를 구하려면 요 해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y에 3 대입하면 플러스 3a 8 넘어가면 3a는 12 따라서 이 값은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거를 잘 봐야 돼요. x 위에 요 밑에 있는 애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b 값을 구할 건데 여기는 해는 x 값이 m이 아니고 m에다 1을 더한 값 마이너스에다 1을 더한 값 마이너스 1이 되고 y 값은 n 3이 아니고 3에서 1을 뺀 값 2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y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넘겨하면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b 마이너스 a 값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살짝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식만 알면 처음에 있는 식은 9분의 2 맞죠? 뒤는 9분의 13 빼기 1 12 맞습니까? 밑에 거는 90분의 4x 플러스 9분의 1y는 90분의 8 이거 풀면 됩니다. 이건 하실 수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한답니다. 자, 이거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A는 B는 C 이 모양이죠. 이 꼴을 푸는 방식은 몇 가지 형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형태죠. A가 두 번 나오게 A는 B랑 같고 A는 C랑 같다. 아니면 B가 두 번 나오게 B는 A랑 같고 B는 C랑 같다. 아니면 C가 두 번 나오게 C는 A랑 같고 C는 B랑 같다. 이렇게 A, B, C가 각각 두 번씩 나오도록. 근데 이왕이면 두 번 나오는 식은 나와 있는 식 중에 가장 쉬운 게 두 번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아무래도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있죠. C가 두 번 나오는 꼴. 0.6x-0.7y는 1. 이거 하나랑 ax-3분의 y 플러스 1은 1. 이거 하나랑.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연립이 될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A. 그렇죠. A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식이 하나, 두 개만 xy가 이 두 개씩만 만족하는지 알았더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 xy는 얘도 만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푸는 문제 그거 있잖아요. 괜히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되는 거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죠. 자, 철수와 영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철수는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구했고 영희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저렇게 구했답니다. 자, 둘을 끊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끊어놓고 먼저 앞쪽을 봅시다. 어쨌든 식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각 뭘 잘못 본 게 있는데 철수는 여기는 A를 잘못 봤어요. 그럼 달리 말해 봅시다. 윗식은 잘못 봤다는 얘기지. 그럼 아래식은 잘 봤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있는 x-2y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b값이 나오죠. 그럼 뒤에는 이번에 영희는 b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이번에 밑에 식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영희는. 근데 반대로 보면 위에 있는 식에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윗식은 잘 봤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x값 1, y값 7은 위에다 대입하면 a값이 나오겠죠. 근데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구한 거니까 답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 저번에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네가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여기 있는 b를 잘못 보고 이 연립방식을 풀었으니 혹시 죄송합니다. 잠깐 여기다 쓸게요. 3x 플러스 ay 마이너스 4 그다음에 b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여기는 원래 b인데 철수라는 친구는 위에 a인데 a가 아닌 뭔가 모르는 a가 아닌 또 다른 걸로 네모라고 합시다. c라고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a가 아닌 또 다른 걸로 보고 이 답을 구한 거예요. 얘네들이 연립해서 잘못 본 y 앞에 있는 개수랑 밑에 있는 그 연립해서 해를 구했는데 이 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렇지? 그 네가 말한 대로 연립할 때 이게 원래 있는 숫자가 아니고 다른 숫자였기 때문에 답이 원래 답은 이 답이 아니겠죠. 다른 답이겠지. 하지만 얘는 잘못 봤지만 얘는 잘 봤다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B가 바뀐 건 아니잖아. 이해돼요? 이 B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 네모가 잘못 봄에 따라서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이상한 답이 나왔지만 이 B는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잘못해서 풀었던 이 해를 밑에다 대입하면 B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풀었으니까 뭐 잘못 계산했고 그럼 잘못된 답이니까 그걸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는데 얘는 원래 내가 원래 원하는 숫자가 아니고 얘도 원래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B를 구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집어넣어서 B값, 여기를 집어넣어서 A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A, B가 이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죠. 그런 방식이에요. 더 계산해드릴까요? 더 계산해드려요? 아니,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나오지.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나올 거 아니야. 그럼 A, B 숫자 나오면 그냥 연립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쪽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선생님 뭘 자꾸 잘못 본 문제를 이렇게 여러 문제를 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뭘 잘못 봤다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말 바꾸면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니은에서 y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값 3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니은에서 두 개를 연립하는데 니은에서 y의 개수라는 뜻은 얘를 말하죠. 3. 3이 아닌 뭔 이상한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값 3이라는 해를 얻었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닐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숫자를 잘못 봤기 때문에 연립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내가 원래 실제 원했던 x값은 3이 아닌 뭐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얘네들이 연립해서 얘를 잘못 보긴 했지만 이 해는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 x를 잘못 보지 않은 위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x에다 3제곱 넣으면 그때 y값은 누가 나오죠? 9-y는 2, 따라서 y값은 7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이제 문제 봅시다. 다시 이 친구는 3x-y는 2, 그 다음에 밑에는 원래 2x 플러스 3y인데 뭔가를 잘못 봤대. 3이 아닌 어떤 수 모르겠으니까 a라고 합시다. 이렇게 3이 아닌 어떤 수를 잘못 본 거죠. 이걸 놓고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해를 이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잘못 봤지만 이걸 풀어서 이 답이 나온 거니까. 그럼 x에 3제곱하면 6, y에 7제곱하면 7y 마이너스 8, 7y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됐나요?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7a 아니에요? y에다 7제곱으로 쓰니까 7a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7a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y의 개수를 뭘로 잘못 봤습니까? 마이너스 2로 잘못 봤습니다. 2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좀 독특하죠. 앞쪽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주 안 나오는 문제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면 혹시 내가 이번에 좀 집중이 없었어. 근데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언젠가는 뭐 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걸리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도중에 이번 말고는 다시 풀기가 별로 없는 문제니까 한 번 볼 때 잘 봐두셔야 돼요. 앞쪽에 있는 거 보니까 앞쪽에 있는 우리 앞쪽에서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지수 법칙은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됐었고 같은 밑끼리 나누면 지수는 뺄셈 됐었는데 3과 9는 밑을 통일할 수 있죠. 3x 곱하기 9 2y제곱 얘를 뭐로 바꾸냐면 3의 x제곱 곱하기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요. 근데 9 위에 지수가 2y가 있어야 되니까 3의 제곱 위에도 지수가 2y가 있으려면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가로죠. 좀 정리해 봅시다. 같은 밑끼리, 그러니까 다시 정리. 3의 x제곱 곱하기 이거 지수를 서로 곱하라고 외웠죠? 3의 4y제곱. 그럼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단원이 지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밑에 있는 거 봅시다. 4의 3x제곱 나누기 8의 2y제곱 이걸 고쳤을 건데 4와 8은 밑을 2로 바꿀 수 있어요. 4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4로 바꾸면 8은 4의 거듭제곱은 아니야. 4의 배수지 4의 거듭제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로 바꿔야 돼요. 4는 2의 제곱 그 위에 지수 3x 나누기 2의 세제곱 그 위에 지수 2y. 그 지수 법칙에 따라 둘을 곱하죠. 2의 6x제곱 나누기 2의 6y제곱. 그럼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순서대로 뺄셈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식을 다시 씁니다. 윗식은 결론이 저거였죠. 3의 x 플러스 4y 제곱으로 간단하게 밑과 지수를 모을 수 있고 오른쪽 729인데 이렇게 쓰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 왼쪽은 밑이 3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혹시 729가 3의 거듭제곱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되죠. 당연히 3의 거듭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이 81, 3의 5제곱이 243, 3의 6제곱이 729예요. 3의 6제곱. 왼쪽 밑에 있는 식 2의 6x제곱 마이너스 6y 이거 6으로 나누면 안 된다 또. 등호가 없는데 6으로 나누면 안 되죠. 아직은 놔둬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밑이 2? 그럼 얘도 밑을 2로 바꿔라는 얘기죠. 64는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좌변 우변에 뭘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수, 아니 밑 이렇게 밑을 지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밑 같으니까 지수만 같으면 이건 성립하겠죠. 그 요방정식을 풀란 얘기예요. 됐죠? 풀어야 될 방정식 x 플러스 4y는 6. 밑에는 이거 6으로 나눠볼까요? 저 지수를 다 6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이제는 6으로 나눠도 되지. 왜냐면 얘랑 얘랑이 같다 이렇게 된 식이니까 이제는 등식이 된 거죠. 등호가 있던 식이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5y는
부 조심하시고 5. 따라서 y는 1. y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x는 2. 그래서 x 나누기 y 2 나누기 1 2. 4번이 정답이다. 자, 이 문제는 뒤에 1차 함수 문제 할 때도 연결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ax 플러스 by는 c.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식이에요. a, b, c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은 또다시 연립되어 있는 이런 것들. 프라임 기호를 쓰는 것. 이게 다시 기호를 쓰는 이유는 위아래 공통성을, 그러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a와 a'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었죠. 연립반을 풀었는데 해가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한 쌍의 해만 나와요. 크게 보통 연립반응식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먼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연립방식 때 해가 한 쌍이 나온 것. 우리가 웬만한 연립방식 풀면 다 답이 한 쌍이 나오죠. x값 얼마, y값 얼마. 이게 딱 짝지어져서 한 쌍이 되잖아. x 하나, y 하나, 한 쌍. 이해되죠? 웬만하면 우리는 한 쌍의 해를 구하는데 크게 본다면 세 개의 종류의 해가 나올 수는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장 많은 한 쌍해가 나오는 케이스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a'분의 a. 이게 뭐예요?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분수 형태로 그 값 쓴 값과 y 앞에 있는 개수의 값들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쓴 값이 얘네가 다르면 해가 한 쌍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는 거의 공통점은 얘가 아닌 거예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은 겁니다.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라. 그럼 해가 한 쌍이야. 얘가 같아. 그러면 해가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아요. 근데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으려면 또 얘네들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그 구분점이 뭐였냐면 뒤에는 상수항 C'분의 C 가운데서는 찍 긋고 분모 분자 이렇게 썼을 때 다 같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상수만 딱 틀려요.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방정식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걸 1차 함수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개념을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더라? 그렇죠. 평행하더라. 좋아요. 평행하더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되니까. 해가 없다? 만나는 교점이 없다. 라고 이해해야 되니까 해가 없다는 평행을 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 일치한다. 두 직선이 알고 보니 직선 위에 똑같은 직선 하나 더 그려졌을 때 한 쌍이 만난다. 한 쌍이 해가 된다. 교점이 하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 얘는 한 직선 위에 다른 직선이 포개져 있는 거. 얘는 서로 이렇게 한 쌍의 해를 갖는 거. 이렇게 한 개의 교점을 갖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오직 한 쌍의 해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요거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x개수분의 x개수, y개수분의 y개수 서로 다른 거를 찾아내라. 자, 그러려면 이거 좀 정리를 조금 이쁘게,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안 이쁘죠? 기억만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넘겨줘야 돼요.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x, y 숫자 이렇게 따로따로 순서에 맞게 써야 돼요.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가운데 선 거 보세요. x분의 x, y분의 y, 3분의 3, 1분의 1 같잖아.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지. 같으면 얘네 둘 중에 하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근데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죠. 얘는 1라운드,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해가 없는 케이스예요. 1번은 해가 없는 케이스. 2번은 가운데 선을 찍어보세요. 6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4. 약분하면 둘 다 3분의 2, 둘 다 2분의 1 아니야? 그쵸? 같잖아. 그럼 같으면 일단 얘는 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왕 공부하는 김에 2분의 1, 2분의 1, 얘는 1분의 1. 안 맞죠? 얘 해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 선 거요? 분수.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1 같아 안 같아?
얼핏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는 3분의 1이고 얘는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안 같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같은 거다. 얘가 답이에요. 오직 한 쌍에는 3번에서 나온다. 위에 이런 것들은 2두고 계산은 굉장히 분수로 형태를 쓰기 불편하잖아요. 위에다 2를 곱합시다. 2x 마이너스 y는 6. 집중해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6. 가운데 선을 찍어봐요. 마이너스 2분의 2 약분하면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1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니에요. 6분의 6 1. 앞에는 마이너스 1 뒤는 1. 이것도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죠. 가운데 선을 찍고요. 6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1. 12분의 4 얘도 3분의 1.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이 해가 한 쌍이 나오는 해가 되겠더라. 해가 존재하지 않고 좀 전 문제랑 같잖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선 띵긋고 x 개수만 쓰는 겁니다. x를 쓸 필요는 없어요. 1분의 a 얘랑 b분의 6은 같은데 이게 다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좀 곱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럼 ab 값은 6. 일단 이게 첫 번째 식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식 얘도 가운데 선을 찍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다 같은 거죠. 1분의 a랑 마이너스 1분의 c가 같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2a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이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해요? 아니네. 괜찮나요? 네. 그럼 얘부터 이렇게 서로 같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a랑 일단 같아지고 그 다음에 얘랑 지금 ab가 나오니까 다시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썼어요. 얘랑 얘랑도 다 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같겠죠. 여기다 곱해요. C랑 못 빼도 돼요? 근데 c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에 ab가 있으니까 ab를 연결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곱한 거 3a 플러스 ab는 이렇게 곱한 거 3 플러스 2a 됐죠? 근데 아까 위에서 보면 AB가 얼마였나요? 6이었죠? 여기 6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이. 그럼 3A 플러스 6은 3 플러스 2A. 2항을 합시다. 2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니까 A가 남고 6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남네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C는 A의 부호반대라는 뜻이니까 C는 3이 되고 요 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B는 6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A, B, C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혜진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내고 용식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1을 내서 일십, 백, 천만, 만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혜진이와 용식이의 남은 돈을 비교하였더니 혜진이가 1,000원이 더 많았다고 했을 때 용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일단 각각 혜진이라는 친구가 혜진이 지갑이라고 합시다. 혜진이의 지갑 안에 그 다음에 용식이라는 학생 지갑 안에 각각 돈이 들어있겠죠. 근데 문제는 얼마가 드는지 몰라요. 용식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구하라니까 용식이가 처음 가진 돈을 x1이라고 합시다. 그럼 혜진이가 처음 가진 돈은 y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까지 일단 풀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끊어서 혜진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앞에를 1번 근데 뒤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식은 혜진이 가지고 있는 돈이 y1이잖아요. y1의 절반을 낸 거죠. 그럼 얼마를 낸 거냐면 2분의 1 y1을 냈겠죠. 혜진이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야 우리 둘이 돈 모아서 같이 사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반 낼게. 2분의 1 y. 그러니까 용식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1을 낼게. 뒤에다 쓸게요 사실. 2분의 1 y. 돈을 냈으니까 더하기 해야 되죠. 용식이는 가지고 있는 돈 x1의 4분의 1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낸 돈을 합치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식 혜진이와 용식이의 남은 돈이 뭐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자기 지갑에 남은 돈이겠죠? 그럼 혜진이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y 중에 2분의 1 y를 냈잖아요. 그럼 반을 냈으니까 반이 남았겠죠 당연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을 냈으니까 반이 남는 거예요. 2분의 1 y가 남은 돈이에요. 용식이는 가지고 있는 돈 x의 4분의 1을 냈어.
4분의 1 냈으면 몇 분의 몇이 남았어요? 4분의 3. 4분의 3이 남았겠죠. 그렇잖아요? 전체 4조각 중에 하나를 냈으면 나머지는 3개 남았잖아. 이해돼요? 4분의 1. 다시 용식이는 이게 분모가 4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4기 때문에 이렇게 용식이 가진 돈을 4개로 갔을 때 용식이는 요거를 낸 거야.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냈으면 4개 중에 3개가 남겠죠. x1에 4분의 3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혜진이가 용식이보다 1,000원이 더 많아요. 혜진이 가진 돈이 용식이 돈보다 2분의 1y, 혜진이가 가진 그 인돈이 용식이 남은 돈보다 1,000원이 더 많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겁니다. 식수형 이해됐어요? 이거 연립할 수 있죠. 이 정도 계산은 딱히 뭐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저 연립해서 다 구하시면 됩니다. 학생 A가 10km 단축 마라톤 대회 10km 단축 마라톤 뭐예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마라톤은 42.195km를 뛰죠. 근데 거기에 단축 줄여놓은 거야. 다 뛰기 힘드니까 10km만큼 줄여놓은 단축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속 200m, 1분당 200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중에 체력이 떨어져서 힘든 거야. 제자리에 앉아서 5분을 쉰 다음에 다시 1분에 100m를 갈 수 있는 속도로 좀 처음보다는 천천히 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시간 30분대에 완주했다. A가 분속 200m로 달린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보세요. 처음에 여기가 출발 지점이었어요. 쭉 가.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갔었냐면 분속 200m로. 중간에 힘들어서 잠깐 쉬어. 잠깐 휴식을 취해요. 몇 분을 쉬었죠? 5분을 쉬었어요. 그거 다시 뛰어요. 근데 아까보다 속력이 줄어. 분속 100m로.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여기가 도착 지점이야. 꼬린 지점.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분속 200m를 달렸던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이 거리는 그냥 y라고 둡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위를 맞춰야 되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단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총 거리가 10km인데 지금 단위를 보세요. 단위는 뭘 보고 맞춰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속력의 단위를 보고 맞춰야 되죠. 속력이 분속 몇 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시간은 분으로 바꾸고 거리는 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10km는 10으로 쓰면 안 되고 1km가 1000m니까 10km면 10,000m로 바꿔놔야 돼요.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1시간 안 좋아. 이번에는 시간을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에 30분이 덧셈 됐으니까 몇 분으로 봐야 돼요? 90분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위를 다 통일하라.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기 위해서는 표를 만들면 참 쉽다. 표 만들자.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거 분속 20m로 갈 때, 20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분속 100으로 갈 때. 구하라는 값에 미지수를 두죠. 여기에 x, 여기에 y. 이건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속력에, 보통 속력에 숫자 쓰잖아요. 여기 숫자 200, 여기 숫자 100. 나머지 시간은 공식으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00분의 x, 100분의 y. 식이 문자가 있는 이 두 군데서 식이 2개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면 얘는 둘에서 나오겠죠. 첫 번째 거리에 대한 식. 이제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거리에 대한 식, 거리에 대한 식. 여기는 x라는 거리와 여기는 y라는 거리를 다 합치면 전체 거리 10,000m가 되는구나. x 플러스 y는 10,000. 그 다음 식 하나. 이번엔 시간. 시간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럼 시간은 이걸 봐야 되겠죠. 분속 200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200분의 x분이 나온 거죠. 분속 100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 100분의 y분.
두 시간을 합치면 총 시간 90분. 맞아? 아니야. 이거 계산 안 했잖아. 아, 그렇죠? 순수하게 뛴 시간은 90분이 아니고 85분이죠. 얘랑 뛴 거리와 휴식한 시간을 합쳐서 90분이 냈으면 실제로 뛰기만 한 거리는 전체 시간에서 휴식 시간 5분을 빼야 되니까 85분 이렇게 되죠. 저게 마지막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 연립할 수 있죠? 조금 귀찮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연립해서 답을, 지금 어쨌든 구하라는 게 x값 구하는 문제니까 연립할 때 이제 y를 지우고 x값 위주로 구하시면 답이 나올 테고, 혹시 y값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x값 구하.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학교 프린트는 얘보다 살짝 더 어려워. 선생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유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같이 돌 때 말고 반대로 돌 때 말고 같이 돌 때는 한 명이 다른 학년보다 속도가 3배 빠른데 거리가 따라잡은 게 아니고 뭐 얼마만큼 차이가 벌어진다고 돼 있어서 좀 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요. 일반적인 문제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같은 유형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레 길이가 2.4인 이렇게 둘레가 2.4인 호수가 있어요. 됐죠? 2.4km. 근데 두 사람이 도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두 개 그림을 그릴게요. 도는 방향이 약간 다른 게, 처음에는 동석이와 도훈이가 출발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돌아요. 일정한 속력으로. 각각 똑같은 속력으로. 아니, 각각의 속력으로. 처음에는 반대로 걸어. 한 명은 이렇게 걸었고, 한 명은 이렇게 걸었어요. 두 사람이 15분 후에 다시 만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근데 동석이가 도훈이보다 좀 빠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게 도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건 동석이, 시계 방향 파란색으로 돈 거는 도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동석이가 빠르지. 빠르면 계속 동석이가 뭐 하고 있죠? 도훈이보다 앞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언젠가는, 봐봐, 동석이가 빠르잖아. 도훈이는 천천히 걷고. 그럼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도훈이가 동석이를 따라잡는 일이 발생하지. 이해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돈다. 같은 방향으로. 동석이가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았다고 쳐.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도훈이가 천천히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둘이 서로 만나요. 이 지점에서.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40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 이 그림을 이해하라는 거니까. 그럼 왼쪽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동석이가 간 거리, 줄여서 그냥 동석이 거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도훈이가 간 거리 합치면 한 바퀴 2.4km가 나오는 거예요. 동석이 간 거리와 도훈이 간 거리를 합치면 정확히 이 호수 한 바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케이스일 때는 동석이가 간 거리, 도훈이가 간 거리, 이번에 합치는 게 아니고 빼야 되는 거예요. 빼면 한 바퀴. 두 사람은 딱 한 바퀴 차이 나잖아. 동석이가 빨리 돌고 도훈이가 천천히 돌아서 딱 만났다 뜻은 두 사람이 간 거리를 빼게 되면 한 바퀴 차이가 났다. 한 바퀴 따라잡았다가 되니까 두 사람이 뺀 거리는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표를 이번에는 두 개를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 관련된 표 하나, 여기 관련된 표 하나. 그럼 이쪽에 관련된 표는 여기다가 써볼게요. 거리, 속력, 시간.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표를 두 개 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식을 두 개 만들려면 보통 다른 문제는 표 하나에 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표 하나당, 그러니까 그림 하나당 표 한 개씩, 각각 두 개씩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다단합니다. 처음에는 동석이, 여기는 도훈이라고 봅시다. 근데 문제 뭐라고 되냐면 동석이와 도훈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죠. 보통 속력이 알려주잖아. 얘는 속력 안 알려줘요. 오히려 속력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석이 속력을 X, 도훈이 속력을 Y라고 합시다. 거리는 이 그림에 대한 거리예요. 동석이가 간 거리, 그 다음에 뭐죠? 도훈이가 간 거리, 그 다음 밑에 거 시간. 그럼 하나는 미지수 썼지? 보통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세 칸 중에 한 칸은 미지수를 쓰죠. 나머지 한 칸은 숫자를 쓰죠. 나머지 한 칸은 공식으로 메워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남은 거는 거리와 시간이니까 거리 칸, 시간 칸 중에 어딘가 숫자를 메꿔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동서이 간 거리를 숫자로 채울 수 있니? 이게 얼마야? 모르잖아. 그냥 빨라서 좀 더 많이 갔다는 것 뿐이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잖아요. 돈이 간 거리도 몰라요. 거리를 지금 숫자로 채울 수는 없어. 대신에 뭐를 채울 수 있죠?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둘이 땅 같이 출발했어요. 다시 만나려면 각각 몇 분씩? 둘 다 15분씩. 동석이가 도훈이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15분. 도훈이가 동석이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잠깐만요. 시속이네? 시속이야. 그러니까 15로 쓰면 안 돼, 그러면. 뭐라 써야 돼요? 지금 시간, 문제를 보니까 단위가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쓰라 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시간, 시와 킬로미터로 환산해야 돼요. 아닌 것들은. 그러니까 분은 이렇게 바꿔놔야 되죠. 60분의 15시간. 약분하면 4분의 1시간. 그럼 얘도 60분의 40시간. 약분하면 3분의 2시간. 여기에 4분의 1 써야 돼요. 4분의 1시간 걸렸습니다. 15분 걸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만나려면 둘은 4분의 1시간 걸렸습니다. 숫자 채웠죠? 이제 공식이 나와야 돼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4분의 1x 4분의 1y. 이거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부분. 동석이 간 거리 4분의 1x, 도훈이 간 거리 4분의 1y. 둘을 더하면 총 거리 2.4. 2.4는 이것도 분수로 바꿀게요. 2.4면 10분의 24. 이거 약분하면 5분의 12km.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걸 분수 형태 똑같이 5분의 12로 씁시다. 이렇게. 이제 이쪽 표 작성합니다. 우리 동시에 9시에 출발했다고 칩시다. 15분 후에 둘이 만났잖아. 그럼 만난 시간은 9시 15분. 그럼 동서이 간 시간 15분. 도훈이 간 시간 15분.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 시간을 15분을 C로 바꿔서 4분의 1을 바꿔서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4분의 1x, 4분의 1y가 각각 간 거리예요. 그럼 이쪽에도 표를 만듭시다.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크게 뭐 다르지 않아서 좀 더 빠르게 거리, 속력, 시간 같은 패턴대로 하면 돼요. 동석이, 도훈이. 동석이 속력, 도훈이 속력. 시간 메꿔 넣어야 되죠. 3분의 2시간. 3분의 2시간. 간 거리 3분의 2x, 3분의 2y. 여기서 식 나온다. 3분의 2x가 뭐죠? 동서이 간 거리. 3분의 2y. 도훈이 간 거리.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동서이가 도훈이를 한 바퀴 따라잡았으니 이 거리를, 두 거리를 빼면 2.4km, 5분의 12가 된다. 문제는 얘랑을 연립하시면 XY가 나온다. 연립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 문제가 어려워서 보통은 학교 교과서에도 잘 없고 문제집마다는 다 있죠. 근데 좀 학교 쉽게 출제, 거리 속력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잘 안 내요. 어렵기 때문에. 그림도 두 개,
각각 식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그림 하나에 이렇게 표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둘이 연립 딱 하면 끝나는 그런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대부분인데, 얘는 상황이 두 개고 그 상황에 맞는 표가 두 개고 그 표에서 각각 식을 두 개 만들고 또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요 이해. 두 사람의 간 거리의 합이 반대로 돌았을 때는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 돌았을 때는 두 사람의 간 거리의 차, 좀 더 빨리 간 사람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거리에서 적게 간 사람의 거리를 빼면 다시 한 바퀴. 그러니까 상황도 어렵고 이걸 이해하기 위한 그림도 쉽지 않은데다가 표도 두 개 그리고 식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쉽습니다. 알겠죠?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좀 더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연습하시고 나중에 그 프린트 문제와 유사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은 같은 무게 자루 몇 개를 지고 있는 당나귀와 노새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처음에 야, 내게 너무 무거우니까 네가 좀 덜어줘 했어요. 그때 노새가 이제 투덜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 두 개를 나한테 주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네가 너한테까지 받게 되면 내 짐은 네 짐의 3배가 돼. 그래? 당나귀가 놀래서 그래?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너한테 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이 내 짐과 똑같아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노새가 더 많이 들고 있다는 느낌이야. 약간 느낌은. 투덜대는 이유가 거기겠죠. 야, 당나귀가 나 힘들어. 네가 내 거 좀 들어줘 그랬더니 야, 이런 비유를 하면서 지금 내가 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을 보고 노새와 당나귀 각각 짐이 몇 개인지를 찾아봐라 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처음에 당나귀가 노새가 각각 가지고 있는 짐의 개수가 있겠죠? 지금 무게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수로 따지고 있는 거니까. 당나귀 가지고 있는 짐의 개수를 X개, 노새를 Y개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은 당나귀가 야, 내 짐 좀 들어줘 그랬더니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당나귀 무게죠. 당나귀의 짐의 개수죠. 당나귀 짐의 개수에서 두 개를 빼. 그럼 당나귀는 몇 개가 남아요? X-2개가 남죠. 그 다음에 노새는 원래 Y개가 있었는데 당나귀한테 두 개를 받았잖아? 그럼 Y 플러스 2가 되겠네. 맞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 짐은 지금 누구의 입장이면 노새 입장이니까 내 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Y 플러스 2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짐 X-2의 3배가 돼. 괜찮아요? 두 번째, 그런데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걸 네가 가져간다면 이런 뜻이죠. 그럼 당나귀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보다 X 원래 가지고 있는 짐보다 많아지겠죠. 몇 개를 주죠? 두 개를 네가 가져가면 내 짐에서 네가 두 개를 가져가면 당나귀는 X 플러스 2개, 노새는 Y 마이너스 2개가 되겠죠. 두 개를 줬으니까. 여기서 다시 노새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면 네 짐, 당나귀 짐을 말해요. 당나귀의 짐 X 플러스 2는 내 짐 Y 마이너스 2와 같아져. 됐죠?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라는 밑에 식 하나와 여기 정리하고 이항을 하면 3X 마이너스 Y는 8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4X는 4 따라서 X는 1 X1 집어넣으면 Y는 뭔가 좀 이상하다? 위를 잘못 풀었네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항을 잘못했죠? Y1로 넘기면 X-Y가 되죠? X-4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위는 3X는 맞고 Y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8 이렇게 돼요. 이번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네요. 더하지 말고 빼면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6이에요. 됐죠? 그럼 X6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걸 찾읍시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그럼 8은 6 더하기 8은 y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10. 결론은 현재는 서로 짐을 옮기기 전에 당나귀는 6개, 노새는 10개가 있는데 이게 투덜대고 있는 거죠. 양심 없는 놈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의 두 당나귀와 노새의 짐의 합은 16개. 3번이 정답. 이게 질문이 너무 이게 보통 뭐 한 대여섯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두 문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진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희 시험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다시 안 돼. 내일 이어서. 나 2시에 아무 말. 자, fx는 자연수 x를 7로 나눈 나머지 1합니다. 이거 쉬운 문제예요. 몇 번 나열해 보면 됩니다. f1 이게 뭐죠?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자연수 1을 7로 나눈 나머지야. 7보다 작은 수를 7로 나누면 그 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1을 7로 나누면 1을 7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가 1 남는 거야. 2를 7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가 2 남는 거야. 7보다 작은 수는 전부 다 나머지가 그 수야. F1은 1. 그래서 어디까지? F6까지는 그 수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는 지금 F4라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이건 규칙성을 봐야 되니까 F1은 1, F2는 2, F3은 3, F4는 4, F5는 5, F6은 6, F7은 0 이렇게 돼요. 7을 7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안 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반복이에요. F8은 1이에요. 8을 7로 나누면 목 1이 되고 나머지 1 남잖아. 다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오. 결국은 F1과 F8 거기다 7 더한 숫자 F15 거기다 7 더한 숫자 왜 7? 7칸씩 반복이니까 F22 이런 것들은 답이 다 1로 이 1이라는 값으로 다 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는 것 같아? 2가 답이 2가 나오는 것들은 여기다 7 더한 숫자 9 16 23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쓰기 좀 귀찮아져. 그럼 F13은 13을 7로 나눠봐. 7칸씩 간격이니까 1번 F13 여기서 7을 빼봐. 7칸 간격이라고 생각해도 7 빼면 얼마예요? 6 7 빼면 13에서 6, 7 빼면 6이잖아. F6은 아까 답이 얼마였죠? 6이었어요. 1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2번 F15 여기서 7 빼봐. 더 작은 수로 가서 금방 답을 찾아내려면 7 빼면 F8 다시 7 빼면 F1 F2는 얼마죠? 1이었어요. 맞네요. 이것도. 3번 F21 이건 고민할 게 없잖아. 22는 7의 배수지. 7, 14, 21 이건 다 나머지가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니까 0인 걸 알겠죠? 이것도 맞는다. 4번 F4 F4는 얼마였죠 답이? 4였어요. 여기다 7 더한 숫자 F11 당연히 같겠죠? 네. 그럼 답이 5번이 틀렸겠지? 왜 틀렸나 봅시다. 5번은 이거 다 맞으니까 살짝 지우고 5번은 F16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F16은 7 빼면 F9 다시 7 빼면 F2 이 답은 2예요. F12 7 빼면 F5 F5는 5 그렇죠? F5는 그냥 이게 답이 5인 거죠. 따라서 앞에 값 2에서 뒤에 값 5를 빼면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돼야 되죠.